아니 근데 좋은 얘기인 게 저는 네. 그런 부분도 좀 재밌었어요. 보통 우리가 평소에 그냥 어릴 때 봐왔던 디즈니, 특히 디즈니 동화 같은 데 보면은 공주들이 많이 나오잖아. 거기서 그쵸. 보면 마법에 걸린 공주들의 마법을 풀어주기 위해서 왕자가 공주에게 키스를 많이 하잖아. 보통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이가 이제 원래는 이제 원래대로 돌아간 거긴 하지만 이게 마법에 빠졌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럴 수도 그 있죠. 마법에 빠진 가이를 이제 여자 주인공이 키스를 통해서 다시 이제 깨워주게 되는 거가 되잖아. 어떻게 보면 역할의 전복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런 그렇기도 부분 하네요. 조금 굉장히 재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봤던 디즈니 동화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여기서 또 거꾸로 그런 걸 사용하는 것 자체가 디즈니 영화에서 또 사용하는 게 그렇죠. 굉장히 재밌더라고. 적극적인 여성 좋죠. 네. 그러니까 좋나요? 적극적인 여성. 닥치고 그럼 첫사랑 얘기해보세요. 첫사랑은 너무 옛날 얘기다. 첫사랑. 인스타 들어가봤어 안 들어갔어 최근에? 모르는데요? 그래? 더듬었는데. 인스타 주소를 모르는.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그 키스가 그쪽 키스 스펠링이 맞나? 기스 이런 애 아닌가? 아니 근데 기스. 키스라고 하더라고. 근데 키스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걔 이름도 좀 이상하더라 발음. 앙트완이 보면은 엔트완이라고 그러잖아. 엔트완. 네. 뭐 계속 그 자막은 엔트완이라고 나오더라고.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그 프랑스계 사람들 보면 앙뚜앙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잖아. 이 이름이. 그렇죠. 근데 그렇고. 앙뚜앙. 근데 그 한글로 해석하면서 자막을 엔트완이라고 달아놓으니까 나는 약간 어떤 중국계 사업가인가 이렇게 생각했어. 약간 나오기 전까지. 알죠? 이 와이키키 이 사람이 이제 이 배우라는 생각을 못하고 이 역할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이제 나오기 전까지 사장이 나오기 전까지 이름으로 계속 부르니까 엔트완 사장님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돈 많은 그 뭐 아시아 계열 뭐 중국계 갑부 같은 약간 그런 캐릭터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계속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름이 앙뚜앙이라는 것도 약간 그런 부분 좀 있었고. 그런 거는 좀 난 잘해줬으면 좋겠어. 나 진짜 어릴 때 그 늘 얘기하지만은 그 위인전 장발장 그 소설 보면 나 진짜 장신 줄 알았다. 장씨 아니에요? 아니야. 장씨 아니라고? 나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거야. 왜 우리나라 장십니까? 사람이 불란서 장십니까? 불란서. 네네. 진짜 그런 거는 좀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진짜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자막 같은.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키스. 네. 네. 굉장히 좋은 추론이네요. 우리 닥터님. 네네. 소설 한번 써왔습니다. 그럼 제가 캐릭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 이야기가 네. 나온 김에 저는 라이언 레이놀즈가 최근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데드풀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킬러들의 보디가드 시리즈라든가 말씀해주신 네네. 뭐 이번 영화까지 다소 조금 코믹하면서 이제 액션도 좀 가미된 연기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코믹한데 몸도 좀 쓰는 액션이 가미된 네. 이런 캐릭터들 계속 연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 역할은 좀 난이도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설정 자체가 게임 속 NPC이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네. 게임 속 NPC이기 때문에 조금 감정 표현? 이런 감정 묘사 이런 것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는 캐릭터고 이 캐릭터가 그러니까 약간 반 기계 같은 약간 그렇죠.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을 전달해야 돼. 그렇지. 짜여진 대로 움직이게 되는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분명히 관객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자신만의 정체성이나 삶을 찾기 위해서 얘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어떻게든 관객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거든. 뭔지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하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뭔가를 엄청 많이 하고 있는 이게 굉장히 모순된 연기를 펼쳐야 된단 말이야 이 배우가. 네네. 그런데 생각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때까지 이제 라이언 레이놀즈가 해왔던 내향적이고 활동적인 개그 히어로 아니면 뭐 킬러 같은 캐릭터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연기일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연기가. 그런 NPC가 조금 새롭게 세상을 알아가는 모습 요런 연기를 굉장히 좀 잘 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그게 기계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게임 캐릭터 연기를 해야 되니까 다르잖아요. 게임 캐릭터가 게임에서 움직이는 그렇지 로봇이 아니잖아. 로봇이 아니지. 그러니까 뭔가. 근데 실제 사람처럼은 안 움직이지. 맞아. 뭔가는 굉장히 뭐 어떨 때는 자연스러운 것처럼 얘기를 하고 행동을 하다가 어떤 면에서는
실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 어색함이 중간에 뭐 마가 뜬다던가 아니면 조금 뭔가 그쵸. 어색한 단어를 쓴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조금 잘 연기하면서 절제된 연기를 하면서도 정말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NPC가 세상을 새롭게 좀 알아가면서 자기 자아를 깨우치게 되는 예림이 내가 세상을 새롭게 느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준비해온 개그인데 별로 안 느꼈네요. 네. 그래가지고 라이언 레놀즈가 좀 과하지 않으면서도 관객들이 잘 공감할 수 있는 연기를 조금 훌륭히 해냈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BBC 아메리카의 인기 드라마 킬링 이브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킬러이면서도 자신을 쫓는 수사관 산드라 오에게 흥미를 느끼는 조금 입체적인 캐릭터를 연기했던 배우 조디 코머를 다시 보게 돼가지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 이제 밀리 역할을 맡았던 네. 조디 코머인데 이 부부의 세계를 보려고 제가 왓챠를 결제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이왕 결제한 김에 왓챠에서 뭐가 좀 유명한 드라마가 있나 찾다 보니까 그 킬링 이브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 네. 원래는 내가 알기로 BBC 그러니까 영국 드라마일 거야. 이 배우가 영국 배우잖아요. 네. 그런 영국 드라마인데 영국하고 이제 미국 이제 제작사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이제 만든 드라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래가지고 요 드라마를 좀 보게 됐는데 굉장히 재밌다는 소문 때문에 정주행을 좀 했었는데 굉장히 드라마 설정 자체도 흥미롭고 긴장감 넘치는 작품이었고 배우들 연기도 굉장히 훌륭했어요. 뭐 산드라 오는 뭐 워낙 유명한 배우고 동양계 한국계 배우로서 그죠 헐리우드 배우로서 여성 배우로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기도 하고 요 배우가 조디 커머 굉장히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이 드라마에서도. 여기 보면 훈련된 그 킬러야. 드라마에서 보면 설정이 그 드라마에서는 킬링 이브에서는 근데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뢰를 받고 사람들을 계속 죽이는 거야 이 여자가. 그런데 네. 그거를 아무도 이제 추적을 못해서 실마리도 못 잡는 거야. 이 살인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한 사람이 저질렀다라는 걸 아무도 못 알았는데 그거를 유일하게 알아낸 사람이 산드라 오인 거야 이 드라마 속에서. 그래가지고 산드라 오가 이 킬러를 계속 추적해 나가면서 자기를 추적하고 있는 수사관이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흥미를 느껴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킬러가 이 수사관을 막 스토킹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드라마가. 보시면 너도 당해봐라.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만나게도 되고 막 그런 또 잡힐 듯 일부러 잡힐 듯 막 흔적을 남기면서 도망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또 안 잡히고 이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인데 어쨌든 거기서도 굉장히 좋은 연기를 보여줬었는데 여기서도 연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내가 봤을 때. 이게 약간 현실에서는 뭐 밀리로서는 굉장히 지적이면서도 뭔가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가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약간 그죠 멋있는 그런 지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좀 그쵸. 보여주고 네. 게임 속에 그 몰로토프 걸 몰로토프가 화염병이라고 그러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름처럼 몰로토프 걸이라는 캐릭터 이름처럼 굉장히 화끈한 그죠 누나 나 죽었 이런 느낌을 선사하는 그죠 굉장히 섹시하고 화끈한 모습도 좀 보여주고 조금 괴력 실제 몇은 보냈죠. 몇 명 보냈지 말 보냈지. 외모 자체가 그 어. 현실 세계 밀릴 때랑 그 몰로토프 거릴 때랑 되게 갭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양면적인 모습을 굉장히 잘 연기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그 사람이지 좀 못 알아챌 정도로 많이 맞아, 다른 맞아. 것 같더라고. 맞아요. 나 그 몰로토프 걸로 나올 때는 음. 굉장히 진짜 무슨 액션 배우 같이 맞아. 그런 전형적인 느낌이라 약간 가지고 매트릭스에서 그 여주인공을 보는 것 같은. 트리니티? 맞습니다. 그 그런 여주인공 느낌이 있었는데. 같은 약간 그런 복장을 좀 하고 나오니까 맞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약간 생긴 거는 또 약간 우마 서먼 같기도 하고. 약간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우마 소먼 굉장히 닮았어. 맞아요. 얼굴은 우마 소먼 닮았는데 그런 느낌 못 받았죠. 우리 김수풀님은 안면 인식 장애가 있으니까. 나는 우마 서먼을 항상 기억하기는 네네. 굉장히 크다라고 기억을 하기 때문에 얼굴보다는 좀 이렇게 그 비율로 키가 보여줘. 엄청 크죠. 178인가? 우마 서먼이? 그죠? 아니야 180 얼마 180 넘나요? 180이 넘다고요? 근데 조디 커머도 키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비율이 좋아서 그런가? 그죠? 비율이 아마 좋지 않을까요? 173이군요. 조디 커머는. 173. 네네. 키가 굉장히 크네요. 저보다 별로 안 작네요. 몇 센치? 그렇습니다. 그런 양면성 이런 캐릭터 저런 캐릭터 우리 닥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매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부분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존나 예뻤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내가 그래 그 여기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이거는 신PD 있으면 꼭 얘기했을 것 네네. 같은데 이 주인공인 가이하고 가이 말고 키스하고 밀리가 있잖아요. 네네.
뭐 이 어떤 직업군이 어떤 얼굴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네. 신 PD의 입장을 빌려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예쁘고 잘생긴 공돌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라고 얘기를 할 왜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나라 명작 드라마 스타트업에 나오지 않습니까? 없겠다.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지. 뭐 약간 그런 특히 마지막에 이제 그 뭐 갑자기 마지막 얘기라서 좀 네네네. 이제 그 키스를 밀리가 바라보는 키스가 아씨 좀 너무 잘생겼어. 엔지니어가 네네네. 그렇게 잘생기면 안 돼. 그런가요? 근데 나는 그래도 서양인 중에서는 그래도 약간 이공계 같은 느낌 좀 있긴 있던데 얼굴에서. 약간 좀 클래식한 맛이 있긴 한데 네네네. 그 와중에도 세는 맛이 있더라고. 또 신PD 입장을 빌리자면 또 이렇게 선남선녀가 또 IT 쪽 아니면 이게 아주 보기 싫었습니다. 보는 관객들에게 굉장히 불쾌한 판타지를 심어준다. 그죠? 근데 영화 안에서 봤을 때는 좀 약간 네네. 키스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좀 찐따 같은 너드 같은 맞아. 그런 느낌이라서 막 어. 엄청 막 잘 나가고 잘 생기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그 기묘한 아니, 근데 이야기에서도 있잖아. 드라마에서도 나올 때 보면은 약간 그 어린애들 친구들 말고 이제 조금 나이 많은 형 누나 친구들이 또 또래가 여러 명 나오잖아. 그 중에서도 그렇죠. 거기서도 걔가 조금 비주류의 너드 역할로 나왔었어. 기묘한 이야기에서도. 원래는 약간 일진 같았는데 그 여자애를 누나를 좋아하면서 약간 그 일진 생활을 청산하는 약간 그런 캐릭터로 나왔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나중에 진짜 그런 것 같다. 일진의 끝판대장이 시즌2인가 시즌3에 나오면서 그때는 완전 진짜 찐따로 너드로 전락했지. 걔가 그랬었는데. 아니 근데 그게 나는 그렇게 느껴지는 게 영화를 보면은 그 이제 그 프리시티가 망하고 이제 라이프 셀프라는 게임을 자기들이 이제 다시 데리고 와서 그렇죠. 네네. 그 친구인 마우저하고 세 명이서 이제 스튜디오를 꾸리잖아. 그렇죠. 네네. 나중에 그 전까지 실제 키스는 좀 너드같이 나와. 맞죠. 너드같이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밀리한테도 그냥 그 뭐랄까요. 남사친이지. 그렇죠. 얘가 연인으로는 안 보인단 맞아.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좋게 얘기해서 남사친이지. 어장의 물고기지 내가 봤을 때. 어장 관리다 이거는 내가 봤을 그렇지. 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그 남자애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 뭐 어장에 넣어놓고 이렇게 그래. 이용했지. 맞지. 영화가 이렇게 재밌어서 그렇지. 내가 봤을 때 밀리도 뭐 만만치 않은 쌍년이다.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갑자기 화가 났죠 이렇게. 당했어요. 나 생각나네. 안 당했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닥치고 첫사랑 얘기나 해보자. 전사랑 얘기 들을 준비됐습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 너무 길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슬퍼서. 스킵. 네,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니 그래서 그게 좀 그런 거 같은 게 진짜로 그 프리시티 게임을 이제 관리하고 있을 때 키스는 조금 좀 찐따미가 있어요. 보면 맞습니다. 네네. 구질구질하고 좀 찐따미가 있고 뭐라 그래 좀 생기가 없어 보이지. 자기 CS 팀 있잖아. 그렇죠. 엄청 너 되게 또 MIT 나온 천재라 그랬어. 맞죠. 마우저. 너 같은 근데, 천재가 MIT 나와가지고 왜 여기서 지금 저기 뭐 유저 관리 하나 하고 있냐. 그치.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 맞아. 근데 이 라이프 셀프 게임을 가져가서 세 명이서 스튜디오를 차리고 뭐 좀 약간 생기가 들어서 좀 깔끔하게도 좀 보이는 것 같고. 네네. 그리고 그 이제 밀리가 키스의 본심을 알죠. 자기의 그런 밀리에 대한 그 마음을 가이한테 심어놨다는 걸 알게 되잖아. 알게 되죠. 알게 되고 이제 네네. 그거를 알고 봤을 때 그때 좀 약간 우리나라 말로는 그 콩깍지가 벗겨진 것 같아. 연인으로 보인 거지 걔가 그 키스가. 그래서 좀 그 장면만 보면 유독 좀 잘생기게 좀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느끼겠죠. 조금 더 꾸며놨겠지. 그러니까 비비크림 발랐나? 비비크림. 샵 갔다 왔나? 샵 갔다 왔나? 오랜만에 씻어서. 그루밍 좀 했나 보네. 그런 친구들 있잖아. 야, 니 좀 달라 보인다 그런데 진짜 씻기만 했는 거야. 그거 신PD 없다고 신PD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뭐 신PD 뭔데? 오늘 좀 잘생겨 보인다? 오늘 세수했다. 뭐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마지막에 그 키스가 조금 밀리가 봤을 때 달라 보일 만큼 우리도 봤을 때 달라 보이게끔 조금 좀 가공을 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거 충분히 그럴만하죠. 그런 것들 또 잘하니까 헐리우드 영화들이 그죠. 네. 근데 나는 그 두 명의 그 키스랑 밀리의 관계가 사실 초반에는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좀 있어. 네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밀리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외부에서도 어쨌든 소송을 하려고 계속해서 그렇죠. 자기의 그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키스는 어떻게 보면 진짜 다 포기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수능하면서 돈을 벌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그렇죠. 이제 그렇죠. 적진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돈을 받아내고 있단 말이죠. 그 무슨 뭐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뭐 나라 팔아먹은 것도 아닌데 뭐 이완용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둘이서 같이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거를 홀랑 그 회사에 뺏겼는데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키스가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외부에 있는 밀리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그 괘씸하지. 키스가 괘씸하거나 그러니까 한심하거나 그러니까 정 떨어질 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계속 그렇게 어장에 넣어두고 남사친으로 그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약간 개연성이 좀 애매하다. 근데 뭐 그 키스의 입장에서는 사실 뭐 당장에 지금 뭐 준비하던 게 엎어졌으니까 당장에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할 수도 그렇죠.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들이죠. 밀리의 입장이 애매하다는 거였죠. 아니 나는 근데 그런 설정 자체는 좀 신선하긴 했어. 보통은 보면은 막 영화에서 그런 식으로 선과 악을 나누거나 대척점을 딱 만들면은 이제 한쪽은 막 대형 막 게임 제작사에 막 성공한 CEO 그러면은 나머지 이 사람들은 막 정말로 비루하게 이 밖에서 정말로 뭐 편의점 알바를 하든가 우리나라로 치면 뭐 아니면 커피숍 알바를 하든가 막 이러면서 빌빌거리면서 정말 이제 약간 비관적으로 세상 삐딱하게 바라보고 이런 캐릭터로 그릴 텐데 한 명은 뭐 맞서 싸우는 캐릭터 한 명은 그거를 수능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캐릭터 이런 설정 자체는 좀 신선하긴 했어요 저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어쨌든 간에 아까에 이어서 되면 네네. 그게 이제 뒤에서 결국에는 키스가 그 내부에서 도와주기 위한 그냥 설정상의 그게 아닌가. 그러니까 앞에서 솔직히 말이 좀 안 되잖아요. 페이크했다 이 병신아.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설정인 것 같아요. 네네. 뭐 심언어니까 그렇게 써먹어야지. 그건 뭐 그는 현실적이기도 하고 좀 영화적 장치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아니 근데 그런 부분 좀 있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실컷 어떻게 보면 그래도 어쨌든 그 영화 속 주인공인 가이가 현실 세계로 뭐 몸이 없기 때문에 현실 세계로 나올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 가이가 그 밀리를 통해 가지고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발전하게 되잖아. 진전되게 되잖아.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 영화 내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들,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엄청 많이 반복해서 얘기하잖아, 영화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영화에서. 그거는 제가 아까 버디 얘기하려 그러다 말았는데 버디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좀 얘기해 주시죠. 네네. 그 이제 가이가 자기가 가짜라는 걸 알고 버디한테 찾아가서 자기 친구의 은행 경비원한테 그래서 뭐 사실은 좀 충격을 받을 줄 알았지. 자기 입장에서 버디한테 우리가 가짜라는 걸 우리가 가짜래. 너 알고 있었냐? 바보 같은 놈아, 이 멍청한 놈아. 우리 가짜래. 그렇지. 우리 다 이미테이션이야. 너도 가짜고 나도 가짜고 우리 다 가짜야. 바보 같은 놈아. 맞습니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사실 진짜 가짜라고 인지는 않았겠지만 버디가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 이해했다라는 느낌은 안 왔지만 근데 친구가 힘들어하니까 자기가 달래주고 있는데 그럼 이 순간이 진짜 이게 가짜겠네요. 맞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데 이 너와 나와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시간들 그죠? 이게 그쵸. 가짜라고 해도 이 시간은 진짜지 않냐? 그죠? 이게 진짜가 아니면은 그럼 뭐가 진짜냐라고 좀 짧게 그 재각성 시키는 부분을 가졌는 게 저는 좋았는 것 같아요. 맞아. 좀 아까 전에 그 봉삼 씨하고 이제 장난으로 막 우리 다 가짜야 그게 어떤 영화들 보면 있어요. 맞아. 막 이렇게 사람 무슨 역할 하고 있으면 막 그런 거 막 집어 던지면서 이거 다 가짜야 그러면서 넌 짜여진 거야 그러면서 또 한국 컨텐츠 한국 아침 드라마 혐오가 또 시작되네 내가 보니까. 살살 또 타오르기 시작하네. 슬슬 얘기하고 싶어. 지금 한국 드라마 얘기하고 싶어갖고 또 이거 곧 가짜라고 우당탕탕 하면서 책상에 있는 컴퓨터나 모니터들을 쓸어내리면서 이것도 다 가짜야 아무 쓸모가 없어 막 이러면서 그럼 친구가
자식아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이거나 너도 어차피 가짜야 막 이러면서 주먹 다짐을 하면서 또 둘이 바닥에 쓰러져서 하늘을 쳐다보면 밤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죄송합니다. 네네 계속하시죠. 그래서 그게 분명히 있죠. 이런 영화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있게 돼 있어요. 이런 네네. 스스로를 자각하는 영화가 있어서. 근데 그게 참 짧아서 좋았어요. 저는 짧고 진짜 친구들이 하던 듯한 그런 좀 얘기 같은 느낌 있죠. 우리 친구끼리 솔직히 영화라서 막 있잖아요. 가끔 보면은 영화라서 만화라서 막 그 대사가 있고 작가가 있으니까 막 그 초등학교 6학년이 막 엄청 철학적인 얘기를 한다든가. 네네. 뭐 저기 유치원생 애들이 인생을 막 이렇게 논의한다든가. 막 그럴 수 있죠. 사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오는 NPC들도 그 정도 수준의 행동밖에 프로그램이 안 된 인물일 그쵸. 수 있으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지능이 낮다기보다는. 네. 그래서 사실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달랠 때 우리가 막 그렇게 철학적인 얘기 못 하잖아요. 기운 내라 뭐. 그건 멋지. 친구가 이렇게 여자친구하고 오래 사귀었던 여자친구하고 헤어지고 왔어. 하면 친구들 다 그렇게 얘기하죠. 술자리에서. 에이 병신. 우냐? 우냐? 울어? 에이 병신. 에이 병신. 그러면서 소개팅 고? 그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하지. 거기에서 오래 사귀었던 그 소중했던 여자친구를 떠나보냈지만 지금은 아픔이겠지만 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너에게 영양분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잖아 친구들끼리. 그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되게 현실적이지 않았냐. 친구는 그렇게 짧게 아니면 간단하게 이 사람을 달래는 거지 막 거기에 구구절절 막 이런 얘기를 막 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까 봉삼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스스로 이렇게 자각하는 맞습니다. 장면이 있어서. 근데 저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가이도 자기가 진짜 이제 밀리를 사랑한다는 부분을 자각하고 그러면서 둘 관계가 진정이 됐는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다시 또 어쩔 수 없지만 가이를 버리고 또 어떻게 보면 키스에게로 돌아가게 되잖아 밀리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긴 했어요 결과가. 그러니까 뭐 당연한 부분이었겠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감동을 느끼는 관객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면은 이 영화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내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 인물일지언정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은 진실된 것이다.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지금 현재 이 시간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다가 마지막에 그걸 꺾어버리는 게 되는 거잖아. 약간. 그렇지. 그건 결국엔 이루어질 수 없는 허상이야. 가짜 사랑이었다. 네 감정이 아니었다. 그건 다 키스 감정이었다. 약간 이런 결국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인가? 약간 그런 혼란이 오는 부분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느꼈어요? 우리 닥터님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그 부분에서? 저도 뭐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영화 내내 이제 NPC나 AI들이 뭐 자아를 존중해줘야 되고 약간 막 중간에 막 그들의 의식 세계 막 재부팅하는 그 장면에서도 무슨 진짜 뭐 사람 뭐 기억 지우는 것처럼 막 큰일 나는 것처럼 약간 되게 자아를 지워버리는 것처럼 막 부정적으로 좀 영화에서 묘사를 해가지고 맞아. 밀리도 막 큰일 난 것처럼 그죠? 되게 큰일 난 것처럼. 네네. 아니면 걔네들은 그 걔 기억이 지워지는 것보다 자기들 증거를 못 찾아서 증거 못 찾을까봐 냉혈한 아니 뭐 그랬을 수도 있고 하여튼 네네. 자의식을 가진 캐릭터들이 이제 약간 뭐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서 약간 인정해줘야 된다 약간 그렇죠. 이런 스탠스로 갔던 것 같은데 네네. 이거를 계속 유지했으면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NPC가 그렇게 느끼는 건 결국에 그 키스 같은 그런 개발자의 의도대로 약간 뭐 그 가이의 취향이나 뭐 생각 이런 게 결국에는 프로그래밍 된 대로 정해져 된 대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맞아요. 영화 내내 계속 빌드업했던 뭐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스탠스들 영화에서의 입장들을 막 마지막에 반대로 바꿔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 스스로 자기 보장하는 게 아닌가, 그죠? 네. 그런 느낌 좀 없지 않아 있긴 했어요. 약간 영화에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매일매일 의도된 대로 이렇게 막 반복하잖아요. 처음에. 네네. 반복하던 부분들이 깨지면서 약간 본인의 자아 정체성을 깨달아간다. 뭐 이런 게 약간 트루먼 쇼나 뭐 프리가이나 뭐 그 이런 영화들에서 좀 되게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근데 그런 패턴이 깨지고 나서도 결국에는 개발자가 설정했던
이게 뭐 숨겨진 약간 히든 설정 같은 그 설정대로 가불기 가드 불가. 그런 설정대로 결국엔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뭐 맞아요. 이런 거는 좀 약간 그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에 대한 약간 한계를 스스로 막 정해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네. 마지막에 약간 그 마지막에 그 키스와 밀리의 그 해피 엔딩을 위해 가이가 희생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말씀하시죠. 아, 네. 아니 뭐 그냥 나는 가이는 가이대로 거기서 잘 살아서 행복한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네 세상과 내 세상에서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나는 그런 좀 느낌을 받았어. 뭐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결국에 그 죽은 줄 알았던 프로그램이지만 죽은 줄 알았던 어디? 친구가 다시 살아와가지고 그죠? 거기로 오게 되잖아, 그죠? 아니 라이프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 사실은 아니 그 버디랑 되게 친하고 뭐 그랬지만 그 버디랑 항상 얘기할 때도 나는 진정한 사랑을 찾을 거야 했는데 진정한 사랑을 찾았는데 그 진정한 사랑은 현실로 가버리고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여성이 아니었을 버디였다. 수도 있죠. 약간 이렇게 남성이었을 수도 돼버리니까. 있죠. 화면 중독은 모든 형태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그래. 진정한 사랑이 과연 진짜 가이가 마지막에 그렇게 됐을 때 행복한 걸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던 진정한 사랑을 떠나보냈는데도 행복한 걸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뭐 게임 안 해 게임 뭐 영원히 접어요. 가끔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 뭐 게임 영원히 접는 것도 아니고. 그 한번 들을 수도 게임은 한번 이 관심이 줄어들면 식으면 더 이상 다시 마음에서 떠나간 게임은 다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아니 난 저기 뭐지 옛날에 프린세스 메이커 이런 거 한 2년 했지만 별로 그렇게 지겹지 않던데. 그래요? 지금 요즘 다- 갑니까 다- 프린세스 메이커? 이제는 뭐 시집 다 그 보냈지. 공주들이 아직도 그 데이터 속에서 우리 김수풀님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 아이 다 했어. 다 해가지고 걔들도 만족했어. 아직까지 다 내가 보란 듯이 당당하게 왕비도 만들고 공주도 만들어서 만족하고 산다고요. 아직도 농장 일 하고 있다고. 아르바이트하고 우유 배달하고. 농장 시키면 안 돼. 농장 시키면 돈에 비해서 체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 그래요? 농장 시키면 안 그렇군요. 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는 지겹도록 많이 들으셨겠지만 네네. 그 라스트 오브 스 2부터 지적했던 생각해볼 만한 문제 NPC. 네네. NPC를 그렇게 죄책감 없이 죽이면서 죽이는 게 맞냐 안 맞냐. 그런 게임만 있어야 되냐. 그런 메시지가 좀 전체적으로 계속 있었던 것 같아. 영화가 그쵸.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게임이 재밌으려고 만든 건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라고 하지만은 좀 생각해볼 만한 문제이기도 하죠. 네. 김수풀님은 개인적으로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를 굉장히 재밌게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좀 자기 부정처럼 들려지긴 하네요. 아니요, 그 라스트 오브 어스 2의 교훈은 용서나 복수가 아니에요. 네네. 말살에서 더 이상 후환이 없게 하라. 이렇게. 그렇군요. 역시. 확실하게 혼내줘라. 저런. 확실하게 모든 NPC를 싹 쓸어서 다시는 사이코패스, 2 같은 사이코패스. 불행이 오지 않게. 너무 무서워요. 때론 평화는 핵으로 쟁취하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지금 당장 그 NPC들을 그렇게 죄책감 없이 죽여도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죄책감은 있죠. 네.